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마지막 구현 클래스로서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어레이 리스트와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레이 리스트랑 다른 점을 살펴볼 겁니다. 똑같이 리스트의 구현 클래스이니까 결국에는 링크드 리스트던 어레이 리스트던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구현 클래스다 보니까 이 리스트라고 하는 놈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상속하고 있고 얘도 상속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들은 둘 다한테 다 이렇게 내려갔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객체 타입을 수집한다. 이거는 뭐 컬렉션의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한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삭제, 변경한다라고 하는 건 메모리를 동시에 할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레이 리스트와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리스트의 공통 특성이기도 한 거죠. 그죠? 자, 이건 벡터 때와는 동일합니다. 결국 요지는 어레이 리스트랑 다른 점 얘를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디폴트 저장 공간은 10만 사용하고요. 똑같이 리스트의 특징이 좋고 똑같이 그리고 생성자로 저장 공간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리스트의 공통 특징에서 설명드렸어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건 생성자로 캐패시티, 다시 말해서 저장 용량을 집어넣는 생성자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장 공간은 디폴트로만 딱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무조건 10이었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덱스 위치가 아닌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객체 앞뒤의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앞뒤 객체의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요게 바로 가장 링크드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레이 리스트랑. 이것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 둘 사이에 가장 성능의 차이도 나타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인덱스가 이렇게 있고요. 0번, 1번, 2번 이렇게 인덱스가 넘버링이 되어져 있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7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7개의 데이터는 7개의 인덱스가 순서대로 있고, 그 밑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놈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라고 하는 데이터는 얘는 1번 인덱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장 방식이 나의 왼쪽에는 가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 나의 오른쪽에는 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라는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은 자신의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교수님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이거는 인덱스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에 손을 붙잡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제가 만약에 3번 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는 어떤 짓을 하냐면 제 앞에 있는 데서부터 번호를 넘버링해요.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 0번, 1번, 2번, 3번. 여기가 세 번째네. 그러면 라를 여기서 드릴게요, 줄게요 라고 하면서 라를 준단 말이죠. 정리해 볼게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다 인덱스 번호로 관리합니다.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는 이 데이터들이 어레이 리스트가 각 데이터들이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건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왼쪽의 데이터가 뭐고 오른쪽의 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죠. 인덱스 번호를 내가 카운트해갖고 얼마든지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인덱스 번호의 데이터를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지울 때 제가 뭐 3번 데이터를 지워라 라고 한다면 3번 데이터가 탕 하고 지워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인덱스 번호가 바뀌겠네요. 얘는 3번이 될 거고 얘는 4번이 될 거고 얘는 5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링크드 리스트에서 라라는 데이터를 지웠습니다. 그럼 바뀌는 건 뭐예요? 나머지는 데이터가 하나도 안 바뀌고요. 이
다라고 하는 정보가 라가 지워졌으니까 다는 이제 오른쪽에 마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만 저장하면 되는 거고 마는 왼쪽에 다가 있다는 정보만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인덱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느냐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에 객체 정보를 갖고 데이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추가했었을 때 그 영향을 받는 데이터의 개수가 약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어레이 리스트랑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 두 개의 성능 비교를 할 겁니다. 자, 뭐 일단은 하나하나 또 추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에서 데이터가 추가되는 메커니즘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어레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7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2번 인덱스에다가 R라고 하는 글자를 지금 집어넣습니다. 2번 인덱스 위치는 여기죠. 여기에 2번 인덱스에 R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탁 하고 끼어 들어갈 겁니다. 자, 문제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하나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다라, 마바, 사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각각 인덱스를 다 바꿔야 됩니다. 다는 2번에서 3번으로 바꿔야 되고 라는 3번에서 4번으로 바꿔야 되고 저 끝에 있는 데이터 사라고 하는 것은 6번에서 7번으로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가 1000개 있다고 한다면 이거 이후로 998개는 다 인덱스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물론 이렇게 R가 잘 들어간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는 원래는 나 오른쪽에 다가 있었죠. 다 왼쪽에 나가 있었죠. 이 정보를 각각 저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R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머지 데이터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나와 다라고 하는 데이터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 나 옆에 다가 있던 거를 R로 바꾸고요. 원래 다 앞에 나가 있던 거를 R로 바꿨을 겁니다. 이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데이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0개라고 한다면 998개가 영향을 받았음에도 받았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데이터가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없죠. 영향을 받는 데이터는 몇 개만 있습니까? 나와 다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은 금방 둘 사이의 차이점을, 성능에 대한 차이점이 이게 감이 오실 거예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누가 더 좋을까요? 만약에 링크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2개의 데이터만 바꾸면 되는 거지만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개수나 데이터를 추가하는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 바꿔야 된단 말이죠. 당연히 극단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링크드 리스트가 고속일 겁니다. 빠를 겁니다. 삭제는 어떨까요? 지금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케이스인데 삭제되는 경우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는 추가만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데이터를 삭제한다면 결국에는 제가 여기 있는 데이터 이렇게 하나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2번으로 바꾸고 얘는 3번으로 바꾸고 얘는 4번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은 짓을 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가 1000개라고 한다면 998개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데이터를 하나 지운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치운다고 이렇게 가나다에서 하나 지운다고 치우면 그럼 결국에는 요거 2개만 바뀌는 거죠. 좌우 거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1000개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향받는 건 2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럴 때는 링크드 리스트가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반면에 어레이 리스트는 상대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보다 속도가 훨씬 더 늦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링크드 리스트가 주구장창 장점만 있고 어레이 리스트는 주구장창 단점만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문법상에서 어레이 리스트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럼 어레이 리스트의 장점이 있겠죠. 어레이 리스트의 장점은 그러면 뭘까요? 장점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다 좀 지우고요. 자, 검색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애초에 데이터를 인덱스로 저장을 하고 있고 얘는 앞뒤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인덱스로 저장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번 데이터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6번 데이터를 바로 가갖고 4를 바로 줄 거란 말이죠.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6번 주세요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번호를 자기가 지금 쉬어야 됩니다.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니까 발을 줘야겠다. 아가 추가됐다고 쳤을 때 그럴 때는
6번은 반에 그리고 반을 줘야겠다. 이렇게 쉬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데이터가 1000개야. 그런데 제가 인덱스가 저 뒤에 있는 걸 달라고 그랬었어.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는 바로 그 위치로 점프해갖고 바로 그 데이터를 주지만 링크 리스트는 지금 손에 손 붙잡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다 일일이 쉬어가지고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get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get 몇 번 인덱스 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 인덱스가 들어가는 건데 이 get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가 빠를까요? 어레이 리스트가 빠를 겁니다. 자, 일단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테이블 3, 이 3번 테이블이 결국에는 단데 추가랑 삭제할 때는 어레이 리스트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고 링크 리스트가 훨씬 속도가 빠르고 반대의 경우에 검색의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가 빠르고 링크드 리스트가 속도가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구조만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특히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 자료 구조를 저장하고 있다,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검색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게 유리하실 거고요. 내가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워낙에 비일비재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링크드 리스트로 자료를 저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한번 메서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동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어레이 리스트에서 벡터를 볼 때 틀린 그림 찾기 하라고 썼잖아요. 벡터라고 하는 것으로 생성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했는데 링크드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손에 손잡고 형태로 왼쪽과 오른쪽의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객체를 저장하느냐, 인덱스를 저장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로 생성자로 생성했고 변수의 이름을 링크드 리스트 1이라고 변수의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는 데이터를 저장한다던가 추가한다던가 뒤로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특정 위치에다가 집어넣는다던가 또 마찬가지로 컬렉션을 한 번에 집어넣는다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그대로 통째로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 그 리스트를 집어넣을 때 특정 위치에다가 집어넣는다던가 이거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봤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똑같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바꾼다던가 만약에 그 특정 위치에 없는 데이터 지금 인덱스가 0번, 1번, 2번, 3번까지밖에 없죠. 앞에서도 다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특별히 하진 않았지만 너무 당연한 거라서 배열에서 썼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 4번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없는데 그 4번 인덱스를 7로 바꾸려고 하면 인덱스 out of b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내가 쓸 수 없는 인덱스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셋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앞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문제가 됐던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도. 앞이라고 하는 건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remove로 인덱스 위치, 특정 인덱스 위치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특정 오브젝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지울 수도 있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인덱스를 삭제할 때 인덱스 정보는 따로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인덱스를 처음부터 카운트 해갖고 세어서 몇 번 인덱스인지 찾은 다음에 그 인덱스를 삭제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메서드고요. 또 메서드 추가적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메서드로서 is empty 비어져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거고 두 번째 size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데이터의 개수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거는 당연히 앞에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get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건 검색에 대한 거죠. 그래서 몇 번 인덱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할 때 결과는 당연히 동일할 텐데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오는 메커니즘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링크드 리스트의 특징이고요.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고 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배열로 바꾸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오브젝트 배열로 리턴하는 것이 매개 변수가 없는 투 어레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특정 타입으로 집어넣어주고 싶으면 특정 타입으로 리턴하고 싶으면 그때 거기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리스트 배열의 데이터와 크기가 똑같은 배열을 찾느냐 아니면 내가 더 큰 배열에서 앞에 부분에다가 리스트 배열의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리스트 객체의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그걸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메서드를
벡터 설명할 때도 그렇고 링크드 리스트 설명할 때도 그렇고 메서드를 자세하게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어레이 리스트 했었을 때 설명을 다 했고요. 지금 그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객체만 링크드 리스트로 바꾸거나 벡터로 바꾸거나 한 경우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결과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메서드가 갑자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앞에 어레이 리스트 파트를 참조하셔서 그 메서드들이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작 중요한 건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충분히 먼저 알고 계실 거고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과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결국에는 추가하거나 검색하거나 또는 삭제할 때 속도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뭐가 더 빠른지, 또 빠르면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짠 다음에 그냥 결과를 보는 건 전혀 물론 그것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본다라고 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왜 이게 추가가 얘가 빠르고 왜 삭제가 얘가 빠르고 왜 검색이 얘가 빠른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앞에서 이해하고 나서 이 코드를 좀 봐주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를 볼게요. 첫 번째로 여기 1번 항목을 보게 되면 하나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는 링크드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 두 개 만들었는데 어떤 생성자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가 달라지겠죠. 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로 관리할 거고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롱형 타입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건 잠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혹시라도 시간을 잴 때는 이걸 많이 잴 텐데요. 자, system.nanoti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걸 일일이 모든 여기에 들어가는 메서드들을 다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나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뱃속에 있습니다. 어레이스 뱃속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이 toString이라고 하는 거나 edgeList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레이스라고 하는 모든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다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 나노타임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모든 메서드를 설명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그때 필요한 것들은 그 필요한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를 주로 설명을 할 텐데 그때 필요한 메서드들을 딱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어레이스를 통째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필요한 것만. 자, 마찬가지로 시스템스에서 시간 재는 메서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두 개만 기억하십시오. 그 두 개 메서드가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대문자로 썼죠. 대문자로 썼다는 소리는 정적 메서드라는 소리죠. 자, 시간 재는 메서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current time millis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current time, 현재 시간이죠. 현재 시간을 뭘로 가져와라? 밀리스, 밀리타임 초로 가져와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단위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current time을 밀리세컨드로 가져와라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결국에는 지금 시간이 숫자로 긴 숫자로 표현되거든요. 롱형으로. 자, 그 어떤 숫자냐면 이겁니다. 1970년 1월 1일 0시 0분을 기준으로 현재 시간과의 차이를 밀리초 단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몇 시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간이랑 지금 2020년이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197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의 사이에 간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이의 간격의 차이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뭐 몇 년, 몇 개월, 며칠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를 그대로 밀리초로 바꿔서 롱 형태로 리턴한 게 current time 밀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시간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기준치가 있으니까 1970년도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으니까 시간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나노타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나노타임입니다. 더 이거보다 적은 거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밀리스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세밀한 시간으로 나오는 게 나노타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프로그램 소요 시간, 잠깐이지만 잠깐 돌아가는 프로그램 소요 시간을 체크하고자 할 때는 나노타임을 쓰는 겁니다. 다만
이 나노타임이라고 하는 놈은요, 현재 시간이랑은 그닥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시간 정보를 얻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나노타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현재 스타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나노타임입니다. 그럼 이게 실행되는 시점에 나노타임이 있어요. 이 나노타임으로 나오는 숫자가 뭐 롱형으로 예를 들어서 뭐 19, 28, 32, 뭐 7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숫자 자체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엔드 타임이 또 있습니다. 엔드 타임에서 지금 나노 타임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거보다 약간 증가한 나노 타임이 나오겠죠. 그럼 이 둘 사이의 차를 구해서 이 포문이 돌아가는데 얼만큼이 걸렸다. 이걸 체크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요걸 좀 많이 사용할 거니까요. 혹시 시간 재는 코드가 나오면 항상 이제 이 나노 타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나노 타임 쓰는 방법을 좀 익혀두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할 때 나노 타임 체크해 놓고 끝날 때 나노 타임 체크해 놓고 끝날 때 나노 타임 체크한 다음에 실제 걸린 시간은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 빼면 그때 걸린 시간에 나노 타임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노 세컨드로 나오는 거겠죠. 10의 9승초로. 자, 여기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만 번의 데이터를 돌렸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지금 어디다 추가했습니까? 0번 위치에다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링크드 리스트랑 어레이 리스트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간을 똑같이 쟀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0번 위치에다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냥 add를 했어요. add i 했습니다. add i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어디에 추가해요? 데이터가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가 있다고 치면 둘 다 데이터를 뒤에다가 추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엔 영향을 받는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얘만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지. 그때는 링크드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가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충분히 그냥 준비하는 시간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0번에다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0번에다 다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0번에다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가 3개 있을 때 0번에다 추가를 하게 되면 어레이 리스트는 이 3개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서 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데이터만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데이터 왼쪽 데이터가 없었는데 지금 들어간 데이터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추가는 당연히 누가 더 빠를까요? 링크드 리스트가 빠를 거란 말이죠.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시간을 재봤더니 물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실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게 나올 겁니다. 누가 빠르다 느리다는 당연히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거고요. 자, 그렇더니 어레이 리스트는 대략 이 정도의 나노초예요. 링크드 리스트는 대략 이 정도의 나노초입니다. 자, 이거를 대충 나누기를 해봤더니 2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추가하는 속도가 링크드 리스트가 250배 정도 빠르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추가는 극단적으로 빠르죠. 왜 빠른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250배냐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요. 링크드 리스트가 빠르다. 도대체 왜 추가가 빠르냐? 이걸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로 바로 점프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검색이 빠를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손잡고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의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찾아서 가져와야 되니까 검색할 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검색하는 속도는 지금 여기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놈 나노타임 똑같이 쟀고요. 시간 재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10만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10만 개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그냥 다 가져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0번 가져왔다. 그 다음에 1번 가져왔다. 그 다음에 2번 가져왔다. 이렇게. 그래서 10만 번째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10만 번째 데이터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계산 결과를 봤더니 4,4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어레이 리스트가 극단적으로 빠르죠. 이거는 실제로 10만 번을 누적해서 계속 찾으니까 차이가 더 많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0번 찾죠, 1번 찾죠, 2번 찾죠, 3번 찾죠, 10만 번 찾죠. 이렇게 3번 찾을 때도 차이가 날 거고, 4번 차이 날 때도 차이가 날 거고, 그러니까 계속 누적해서 모든 10만 번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4,400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검색은 어레이 리스트가 극단적으로 빠르고, 왜 빠른지는 여러분들이 그 어레이 리스트의 저장 구조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거입니다. 제거는 결과 보자마자 아시는 거죠. 자, remove 제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0번째 데이터를 삭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있을 때 항상 가장 끝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둘 다 영향을 받는 경우가 똑같죠. 끝에 거 삭제하면 밑에 거는 영향 안 받잖아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여기 걸 삭제해야지 얘네들이 밑으로 인덱스가 이동하면서 영향을 받을 텐데 끝에 거 삭제하면 어레이 리스트는 무지하게 빨리 삭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데이터들이 영향을 하나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 0번째 데이터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둘 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당연히 링크드 리스트가 빠를 거고요. 좌우 정보만 저장하는 거니까 배수로는 대략 500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정리하면 추가와 제거는 정말로 링크드 리스트가 빠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대략 제 실험 결과에서는 500배 정도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검색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만 개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검색한다고 쳤을 때 4,400배 정도나 어레이 리스트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에 주안점을 둘 거냐 아니면 데이터의 추가 삭제에 주안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어떤 자료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리스트 컬렉션에 대한 3가지 구형 클래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서머리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인덱스 배열처럼 관리하는 객체 컬렉션 객체입니다. 컬렉션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구형 클래스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요. 벡터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제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져 있는 앱스트랙 메소드로 설계되어져 있는 그 예제의 적용 결과는 3개가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과만 약간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그 결과라고 하는 건 검색 시간이라든지 추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멀티스레드에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내부적인 자료 구조가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 메서드를 쓰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게 되면 어레이 리스트가 됐던 벡터가 됐던 링크드 리스트가 됐던 지금 동일한 코드를 실행했을 때 동일한 결과들을 다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대표적인 특징이죠. 저장 용량이 자동으로 추가되거나 삭제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랑 인덱스 요소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이었고요. 벡터는 완벽하게 동일한데 모든 메서드가 동기화가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멀티스레드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벡터의 특징이었고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메서드의 적용은 동일합니다. 지금 방금 배웠던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역시 어레이 리스트와 기능은 동일하나 얘는 저장 방식 자체가 앞뒤 요소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검색 속도는 낮지만 어레이 리스트에 비해서 추가랑 삭제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 3가지가 최종적인 리스트의 3가지 구형 객체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리스트를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셋에 대해서, 셋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